3, 4세 책육아 핵심 포인트는 바로 안녕하세요. 친절한 영아쌤입니다. 얼마 전 블로그 댓글로 18개월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책육아에 대해서 전반적인 조언을 구한다라고 하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어요. 돌이켜보니까 3세, 4세 무렵에 책육아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도 그 당시에는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싶고 책 읽기가 좋다라고 생각은 했었지만 그냥 무작정 읽어주기만 할 뿐 어떻게 읽어주면 좋을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또한 경험치가 낮다 보니까 주변에서 서점을 통해서 이런저런 책 추천이나 또 책 읽기에 대한 조언을 듣기는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도 있지만 이건 좀 아닌데 싶은 것도 있기는 해요. 자, 그래서 오늘은 3, 4세 책육아를 시작하는 시기에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두 아이 모두 초등학생이 된 지금 생각해보아도 이건 정말 하길 잘했다. 내가 다시 돌아가서 그 시기에 아이를 키운다 하더라도 이건 꼭 해야겠어 라고 생각되는 것들만 추려서 오늘은 3, 4세 책육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3, 4세 이 시기 책 읽기의 첫 번째 목표는 누가 뭐래도 책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책에 대해서 긍정적인 경험과 정서가 많을수록 아이가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자랄 가능성이 커진다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죠. 제가 이때도 했었고 또 돌아간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야 될 것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함께 책을 읽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많이 커서요. 제 옆자리로 옮겨간 지가 꽤 되었어요. 막상 할 때는 좀 다리도 아프고 쥐도 나고 그런데 아이를 이렇게 안고 책을 읽어줄 수 있는 시간이 그닥 길지 않다라는 점을 생각하면 그 시간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책을 볼 때 아이의 입장에 생각해보면 등으로는 엄마의 심장 소리를 느낄 수 있고요. 또 맞닿은 엄마의 피부에서 부드러운 느낌 그리고 따뜻한 느낌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이는 아직까지 글을 못 읽잖아요. 그림책을 엄마와 함께 보고 있는데 자기 눈으로는 그림책 속의 그림을 보고 또 귀로는 엄마의 목소리로 이야기 들으면서 아이는 하나의 이야기를 자기 안에서 완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이 책에 대한 기분 좋은 느낌, 경험으로 남을 수 있고요. 이것이 아이가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자라는데 아주 훌륭한 자양분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아이를 안고 책 읽어주기 꼭 해보시기 바래요. 두 번째는 책을 쉽게 집 어디서든 만날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입니다. 이 시기 아이들은 키가 작잖아요. 그래서 낮은 책장에 아이의 손이 쉽게 닿을 수 있는 곳에 책을 배치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중요한 거, 책을 절대 빡빡하게 꽂으시면 안 됩니다. 아이가 책을 쉽게 뽑을 수 있도록 약간 여유를 두고 꽂아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가 마음껏 책을 뽑아볼 수 있거든요. 그림책의 경우에는 표지 그림이 또 특히 아름다운 거의 예술 작품에 가까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면 책장을 활용해서 아이가 다양한 표지 그림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책장이라든가 이런 환경적인 부분을 잘 갖추기 힘들다면 책을 빼서 벽을 따라서 혹은 바닥에다가 쭉 늘어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집이 다소 지저분해 보일 수는 있지만 이 시기 또한 길지 않다라는 점을 생각하시고요. 발에 채이고 어디를 가든 만날 수 있는 장난감처럼 책도 본인이 집 어디를 가든지 쉽게 만날 수 있고 또 발에 채이듯이 익숙해야지 놀다가 그 책을 집어들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이미 유치원 무렵부터 이 책 읽기를 또 하나의 과제로 생각을 하고 책을 30분 읽으면 태블릿을 볼 수 있다, 용돈을 받는다, 또 다른 숙제처럼 책 읽기는 하루에 30분, 1시간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책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공부하다가도 머리 식힐 때 책 보고 총싸움하거나 축구 공 차다가도 그냥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책 보고 놀이의 연장선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진정으로 책을 좋아하는, 책 읽기를 즐길 수 있는 아이로 키우려면 책에 대한 이런 친근한 경험, 책도 놀이의 일종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심어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데 장담컨대 이 시기가 가장 그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두 번째는 다양하게 꾸준히 읽어주기입니다. 이 시기에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그림책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전집이든 단행본이든 좋은 그림책이 너무 많아요. 다 읽지 못해서 문제죠. 보통 그림책은 우리 그림책, 세계 그림책, 일본 그림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제 순서가 맞다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그 일본 그림책 차일드 애플이라고 하는 전집을 시작으로 해서 몬테소리에서 나오는 토들 피카소라고 하는 세계 전집, 글기 말기라고 하는 우리말 창작 그림책 이런 순서로 확장해가면서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었어요. 그 당시 그레이트북스라든가 아람이라든가 이런 출판사에서 나오는 다양한 그림책들도 함께 병행을 했었고 선물을 받거나 개인적으로 추천받아서 산 단행본 그림책도 꽤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 신경 썼던 것은 제 취향을 아이에게 고집하지 않는다 였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전집을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전집에 보면은 내가 좀 더 땡기는 내 스타일의 그림책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책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작가도 있었네? 이런 책도 있었네? 내 취향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읽어보니까 괜찮은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있었네? 뭐 이런 책도 있었고요. 저는 별로였는데 아이가 정말 좋아해서 또 여러 번 읽다 보니까 그 그림책의 어떤 묘미를 알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너무 부모의 취향, 부모의 경험치 안에서 아이에게 제공해 주려고 하다 보면 아이의 경험치를 낮추게 되는 그러한 부작용이 있으니까요. 최대한 다양하게 여러 그림책들을 보여주시는 걸 목표로 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책을 읽다 보면 권수에 집착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아이에게 제법 책을 많이 읽어주고 꾸준히 읽어준다라고 생각했는데 입학 전에 10,000권을 읽어줘야 된다. 뭐 이런 걸 보니까 가슴이 채한 것처럼 턱 막혀오면서 너무 불안하고 불편하더라고요. 많이 읽어주는 것보다 매일 꾸준히 적은 권수라도 읽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 엄마 삘 받았어. 그림책 20권 도전한다. 잘 따라와. 오늘은 할머니 집 가니까 그림책 패스. 뭐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요.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또 부담스럽지 않은 선 안에서 아이와 함께 즐겁게 읽을 수 있는 만큼 한두 권이라도 매일 꾸준히 읽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또한 아이가 함께 책을 읽다 보면 슬슬 집중도나 흥미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엄마 무릎에서 일어나서 다른 데로 간다든가 뭐 장난감을 가지고 온다든가 뭐 딴 말을 한다든가 뭐 이럴 때가 있는데 엄마 지금 책 읽고 있잖아. 다시 앉아 하고 애를 억지로 앉히시면 안 됩니다. 아이가 읽을 수 있는 만큼 그 한계가 지났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과감하게 접으시면 돼요. 아니면 엄마 혼자 보시든가요. 다른 집에서는 대박책이라고 했는데 애가 별달리 뭐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또는 한 권조차 아이가 끝까지 읽는 것을 힘들어하거나 뭐 이럴 때 실망하고 우리 집 아이는 책을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운데요. 그날 아이의 컨디션이 책을 읽을 만한 상태가 아니었을 수도 있고 또 그 책이 내 아이의 취향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 또 아이가 그 책을 읽을 만한 준비가 아직 안 된 걸 수도 있으니까요.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을 안 좋아하는 아이야 라고 단정을 해버리면 앞으로는 점점 더 그 환경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낮아지거든요. 아이와 함께 책을 읽으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스스로 아이와 함께 책 읽는 그 시간을 즐기시는 거예요. 아이가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반응을 보이지 않더라도 나는 지금 내 아이의 취향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야. 그림책에 대한 나의 안목을 높이고 있는 중이야. 나는 이 시간이 정말 행복해 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림책은 그림과 글이 거의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책이죠. 그래서 그림책에서는 그림도 글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이는 아직까지 글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눈으로는 그림을 보고 귀로는 엄마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 안에서 하나의 스토리를 완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림책의 그림들을 보면 예술 작품처럼 정말 아름답거나 혹은 되게 재치 있게 잘 그려진 그림들이 많잖아요. 장수탕 선녀님 이런 책 너무 표지 재미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표지를 보면서 아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거예요. 장수탕 선녀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 여기 빨간색 표시 보여? 이거 목욕탕 표시거든. 그러면 장수탕이라고 하는 게 목욕탕 이름인가 봐. 선녀님 모습이랑 엄마 모습이랑 비교해보고 다른 점 한번 얘기해볼까? 머리가 위에 도너츠처럼 동그랗게 되어 있지 선녀님들은 이런 머리 하고 다니나 보다. 또 눈에는 초록 색깔 화장품을 바른 것 같고 코는 엄청 빨갛고 볼에 점도 있고 입은 너무 작고 선녀님 표정 너무 웃긴다 그치? 너도 이 표정 지을 수 있어? 선녀님 입이 왜 이렇게 조그만해졌지? 야쿠르트를 먹고 있네. 야쿠르트? 언제 먹지? 우리 목욕탕에서 먹나? 너는 뭐 먹고 싶어 목욕탕 가면? 이렇게 표지뿐만 아니라 책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그림을 보면서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아이가 그림을 활용해서 찾을 수 있도록 충분히 유도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때 그림이나 혹은 아이가 들은 내용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을 했을 때는 이 짧은 표현을 좀 더 풍부하게 정확하게 고쳐서 다시 들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선녀님이 왜 덕지를 찾아왔을까? 고마워서 선녀님이 자기와 함께 놀아주고 먹고 싶어 했던 야쿠르트 사준 덕지에게 고마워서 덕지 아프지 말라고 찾아오셔서 치료해 주셨나 보다. 이렇게 엄마가 정확하게 좀 더 풍부하게 문장으로 만들어서 들려주는 것은 아이의 표현력과 이해력을 높이는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책을 읽어줄 때는 최선을 다해서 분명한 발음으로 또박또박 읽어주세요. 말은 글과 마찬가지로 의사소통의 수단인데요. 정확한 발음은 의미 전달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죠. 소리를 통해서 언어를 습득하고 있는 아이에게는 보다 정확한 발음을 들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억양이야 뭐 사투리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표준어, 표준 발음을 아이가 분명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부모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학교에서 학생들을 보면 특히 남학생들이 발음이 좀 불분명한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 말을 할 때도 노력을 아끼다 보니까 대충 입에 힘을 안 주고 말을 하다 보니 발음도 뭉개지고 그럼 전달력 측면은 상당히 마이너스 요소가 됩니다. 발표뿐만 아니라 구술평가와 같은 시험에서도 내용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이렇게 발음이 불분명하면 의사 전달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세 번째, 귀로 듣고 있는 아이를 위해서 최대한 말맛을 살려서 재미있게 읽어주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림책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의성어, 의태어가 많이 사용이 되어 있고 또 특정한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의성어, 의태어는 말 그대로 소리나 모양을 흉내는 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읽고 아이와 함께 해당되는 동작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비행기가 슝 날아간다 이렇게 하면 하지 마시고 슝 날아간다 이렇게 아이와 함께 동작도 해보시고요. 또 특정한 반복되는 표현이 있을 때는 그 부분만 아이가 소리 내어서 말해보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정말 좋아했던 책 중에 하나가 내 사과 누가 먹었어? 라고 하는 책이었는데 내 사과 네가 먹었지? 라고 하는 대사를 생쥐가 만나는 동물마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 대사는 여러 번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아이에게 해보도록 시켰어요. 그래서 아이가 발음도 잘 안 되지만 내 사과 네가 먹었지? 이렇게 매번 그 표현을 반복하면서 깔깔깔 웃고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그림책의 특징적인 표현들을 잘 살려서 읽어주고 아이와 함께 하다 보면 아이가 자연스럽게 그 말 맛을 배워갈 수가 있고요. 보다 풍부한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책 읽기를 즐겁게 한 아이들 중에서는 반복적으로 읽은 책의 내용을 외워서 글자를 읽지는 못하지만 혼자 책장을 넘기면서 그림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외워서 책을 읽는 신용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아이들 중에서는 한글을 자연스럽게 혼자 읽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3세, 4세 지금 아주 즐겁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다시 돌아갈래? 라고 물어보면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많이 힘들고 지쳤던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어른들이 선배 엄마들이 아유 좋을 때다 예쁠 때다 이렇게 얘기하면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막 부글부글 끓었어요. 나 정말 힘들다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거든요. 정말 멋지게 세련되게 써놓은 육아일기, 책육아 기록들 보다 보면 나 스스로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나? 라고 하는 회의도 자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 시기야말로 가장 마음 편히 내 아이와 함께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던 시기였고요. 또 그러한 기억이 제게도 좋게 남아있지만 아이들에게도 책에 대한 좋은 느낌, 경험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었지만 여전히 무엇이든 책을 보면 한번 읽고 싶어요. 책이 재미있다 라고 생각해서 더 읽고 싶고 또 다른 책도 보고 싶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아이로 자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힘들고 고되겠지만 지금 내가 단 한 권이라도 아이와 함께 즐겁게 책을 읽는 그 시간들이 모여서 내 아이가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자랄 수 있는 훌륭한 자양분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 영상이 작게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